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띄운 국민배당금 논란에 가세한 뒤 야당에선 김 실장 주장이 바로 이 대통령 본심이 아니었냐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발언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긴 했는데요. 전체 분위기와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일 텐데 더 자세한 내용은 김예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흘째 국민배당금 논란을 겨눴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두둔한 데 대해선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과 이윤이든 초과 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입니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부펀드 등 AI 분야에 정부가 투자해 그 배당금으로 재정을 충당하자고 제안했던 것도 거론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정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가세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민 배당이 아니라 청년 고용을 위해서 그런 세수를 쓸 수 있는. 이 대통령이 직접 논쟁에 뛰어든 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배당금 옹호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잘 쓸 것인지를 논의하자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초과 이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것도 원칙 아니겠어요? 다만 당 차원에선 김 실장의 개인 생각이라며 여전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청와대의 관념 파괴입니다. 물어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청와대가 기존 경제 관념을 좀 깨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긴축 재정을 포퓰리즘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긴축 재정론이란 포퓰리즘은 무책임하다. 적극 재정을 하면 오히려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포퓰리즘이란 거는요, 표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퍼주기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축 재정은 이런 지출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말이 상호 모순이죠. 네. 하지만 청와대는 무조건 재정 지출을 줄이자는 게 오히려 표를 얻기 위한 선거 구호라고 말을 합니다. 또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리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는 지출을 늘리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또 세수가 늘어나니까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을 뒤집는 역발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퍼주기를 옹호하는 말장난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시즌2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돈을 풀면은 일시적으로 이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 또 결국 부채 비율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신용자에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금융 상식과는 좀 반대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돈 많은 고신용자는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지만 돈 없는 저신용자는 그럴 수가 없으니 이자를 낮춰주는 게 옳다. 이런 얘기인데요. 뭐 약자 보호라는 점에서는 일리가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 발언 이후에 실제 금리 역전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리는 돈을 빌리는 데 지불하는 시장 가격입니다. 돈 잘 갚는 사람한테 높은 이자를 물리고 안 갚는 사람한테 낮은 이자를 주면 모두가 돈 잘 안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건들면 시장 왜곡이 일어난다고 우려를 합니다. 대통령은 또 장기 카드 연체자에 대한 채권 추심에 대해서 약탈금융이라고 했습니다. 불법 추심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법적인 추심까지 죄악시하면 도덕적 해이, 또 금융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금리는 아직 고신용자가 좀 낮아요. 근데 다만 네. 변동률이 저신용자에게 유리하게 지금 설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거죠. 아니, 일부에서는 실제로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고신용자에게 금리를 더 높이 하고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더 금리가 낮은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국민 배당금이란 말도 좀 논란을 낳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배당금이란 말 때문에 기업 이익을 거둬서 국민들한테 나눠주자 이런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청와대가 정리를 바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가 생기면 국가 부채를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전 국민 나눠 먹기로 가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남는 세수는 경제사회적 인프라나 연구개발에 먼저 투자해야지 잠재 성장률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가 이렇게 관념을 파괴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의 상식과 관념이 통하지 않는 뉴노멀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역발상을 해야지 성장도 분배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긴축재정과 부채 상환 등 기존의 소극적인 경제관념에 사로잡혀서는 AI 시대의 저소비, 저성장, 저고용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원칙과 상식까지 무시한 행태다. 또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과도한 자신감과 독선에 빠졌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선거잖아요. 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 청와대 얘기에 찬성합니다. 사회적 이익을 나누고 약자 보호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도 보수층에선 이런 상식과 원칙이 깨지면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기업 이익을 나눌 거면 공직자들 집한 이익도 나누자 뭐 이런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네. 야당은 공산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민주당은 국민 배당금은 당과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거 악재가 될까 봐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럼 차라리 소신껏 하고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